네, 안녕하세요. IT 투머치 인포메이션 IT TMI 오신 걸 환영합니다라고 하면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여러분이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이거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을 잘 모르실 텐데 저희가 지금 전원이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늘 독서 토론, 우리가 독서 얘기를 네. 하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그날인데요. 저희가 처음으로 이 멤버로 영상을 찍거든요. 굉장히 혼란하죠 지금. 얼굴이 혼란해. 그래서 얼굴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우리 왕언니님과 최 작가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가면을 썼거든요. 저도 공개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습니다. 누구신데요? 아무도 모르죠. 누구시죠? 누구신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지금 아. 오늘 구성원들을 소개를 할 텐데요. 네. 오늘 게스트 모르는 아저씨 나오셨습니다. 박수! 안녕하세요, 모른 아저씨입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독서 토론 한 달에 한 번인데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너무 우리 좋아요. 그쵸, 너무 좋죠. 이 네. 말을 해주신 우리 구성원의 가장 정신적 주주 전국구 왕언니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구 왕원입니다. 전국구 네. 왕언니님 오늘 그 가면이 너무 예뻐요. 그죠. 혼자만 화려한. 성공하셔가지고 화려한. 저는 네. 이렇게 가리면 가릴수록 미모가 살아난다고 이 마스크 시대에 계속 칭찬을 받고 있는 그러네 사람입니다. 마스크 시대. 자, 우리 그리고 한때 최 작가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너무 귀여워 본인은. 아 이거 근데 너무 쑥스러운 것 같아요. 이거 쓰니까 쓰니까. 약간 좀 혀가 짧아지는 것 같고. 네, 내가 아. 이런 오늘 책 얘기가 너무 이런 얘기를 해도 될 만한 이런 언 컨텐츠잖아. 컨텐츠잖아. 그래요. 이렇게 또 네. 포장이 되었으니까 됐죠 뭐. 가면 쓰니까 참 냄새 나고 덥고 좋네요. 가면에서 벤젠 냄새. 그죠, 벤젠 냄새 이거 막 나고. 오늘 중독되고 이거 예, 벗으면 그죠. 여기 나 약간 있을 것 같고. 뭐 눌려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늘은 제 본명을 말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저도 가명이라기보다는 제 아이디를 얘기하겠습니다. 네. 저는 만두로 스밀라라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스밀라. 스밀라? 누가 불러줄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나 한 번만 불러줘. 나 한 번만. 남 기자님. 진짜. 저는 가면을 왜 쓴 거죠? 벤젠 냄새 맡으면서. 나는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게 가면을 썼는데 내가 눈이 나빠서 응. 가면을 쓰니까 내가 아무도 못 알아보겠어. 그 이유로 안경을 써보면 어때요? 그럴까요? 혼란하다 혼란하다. 되게 어. 귀여우시다. 멋지다. 보인다 보여. 광명을 되찾으셨다. 사진 찍을 때 셀카 찍는 거예요? 오늘 진짜 은근히 혼란한데? 되게 메모를.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네. 가면 사인방이 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한 책은 딱 지금 이 시류의 시점에 너무 잘 맞는 책인데요. 언컨택트라는 책입니다. 네. 우리가 원래 이번 주에 디커플링이라는 책을 그랬죠.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아주 긴급하게 이 책으로 바꿨어요. 예. 이유는 있죠? 지금에 딱 맞는 책을 한 번은 따끈따끈한 책을 읽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맞아요. 급하게 네네.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뭐 신문을 보든 뭐 뉴스를 보든 어디를 보든 다 언컨택트 관련된 얘기들 네.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니까 그쵸. 좀 이런 상황들을 조금 많이 모아가지고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언컨택트 관련된 상황들 다 모아놨잖아요.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조금 한번 집중적으로 짚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제가 있어요. 네. 뭐죠? 책을 안 읽으셨죠? 책을 안 읽은 게 아니고요. 네. 못 우리 읽으셨어요? 스밀라님이 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려줬어요. 저는 디커플링 할 거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지금 한 달 후에 미래를 살펴보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저의 불찰인데요. 오늘 저희가 게스트님을 모신다고 해놓고선 제가 깜빡했어요. 다시 한번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가 맞는 거죠? 이 모르는 아저씨의 책을 모르는 역할이 아저씨. 우리 요 상황에도 되게 맞는 것 같은 게 네네. 이 언컨택트의 이 책 내용 중에 보면 사실은 그 이분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느슨한 연대라는 제목이 네네.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셜 네트워킹 안에서의 뭐 우리의 살아가는 얘기들. 그러면 사실은 이 모르는 아저씨 입장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네네. 페북에서 얘기하고 인스타에 아. 사진하고 다를 바가 없거든. 아, 근데 그쵸, 우리가 그런 피드를 보면서 포스트들을 보면서 네네. 댓글로 질문도 하고 아. 좋아요도 하고 멋져도 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이 아저씨 저는 그거 하면 돼. 오늘 모르는 아저씨 역할이 그럼 아, 댓글러네요? 그럼요. 댓글러네, 하다가, 댓글러. 댓글러야. 그래서 하다가 예. 내 숨은 내 모습을 드러내는 건가? 악플러? 이 책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짝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네. 출판사에서 발표한 그 자료 있잖아요. 네. 자료 소개인데 접촉 불안이 가져온 일상의 대전환기, 불안과 위험의 시대를 건너는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의 관심은 언컨택트에 집중되었다.
언컨택트는 단순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니다. 오랜 시간 우리 사회가 발전시켜온 욕망의 산물이자 새로운 시대를 잇는 가장 중요한 진화 코드다. 라고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언컨택트가 바꾸고 있는 게 소비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연애, 이 책에서는 뭐 연인과의 스킨십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직장생활 얘기도 나오고 가족 간의 관계 혹은 어떤 컨텐츠를 즐기는 방식이 가는 것까지 다 전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언컨택트라는 이 단어가 네네. 사실 작년 정도부터 우리 사회에 이제 언택트라는 아, 네. 그쵸. 단어로 굉장히 많이 쓰였었고요. 네네. 그걸 언컨택트라고 내놨을 때 사실 일부에서는 뭐 짭이야? 뭐 내지는 네네. 이런 이야기들도 일부 있었는데 사실은 음. 이분이 이 용어 사실 언택트 때도 먼저 많이 사용을 하셨고 이 여기에서 디파인하기를 어차피 신조어를 만들고 할 때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를 좀 더 강하게 어필을 하는 게 맞겠다. 굳이 줄여서 언택트라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없다, 예. 해서 하셨다고 했고요. 언컨택트, 언택트 이랬을 때 사실 작년에 많은 트렌드나 우리 회사에서 저도 이제 보고서 쓰고 할 네네. 때는 비대면, 비접촉. 네네. 거기서 주는 비라는 말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만나야 되는데 네네. 요즘 젊은 친구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만나려고 든다. 얘들이 나중에 네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할까? 얘들이 커서 주인이 되는 그 세대에는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네. 그런 꼰대적인 생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원래 이거를 바라보는 앞으로다. 회사의 임원들이 그랬어. 임원들이 아. 가서 야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애들한테 잘해야 돼. 뭐 그랬는데 사실 이거는 기회로 보면 기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컨택트를 어떻게 바꾸면 이 책에서 하는 것처럼 제가 조금 바꾸면 디지털 접촉이에요. 비대면이 그쵸, 아니라 그쵸. 비접촉이 맞는 얘기죠. 아니야. 디지털 접촉이다. 디지털 접촉일 수 있어요.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아. 접촉의 그럼요. 방식이 바뀌었다라는 그런데 얘기인데 그것도 단순히 온라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음. 이 베이스가 IT 기술을 베이스로 해서 사람들 간의 욕망이 있는 네네. 나 이 사람을 가리키니 왜 그런 컨택트에 대한 저를 욕망했나? 네. 그 비밀. 네. 그래서 그런 컨택트를 원하는 우리 그 고래로 살아온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본능이 그냥 언택트적인 툴로 네네. 방법으로 보이는 추세일 뿐이다라는 맞아요.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사인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네네. 언택트 안 만나려고 애를 쓰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 네네. 안전하게 컨택트를 그쵸. 하려고 가는 과정이야라는 게 저는 되게 잘 정리가 돼서 좋았습니다. 맞아요. 책을 안 읽은 제 입장에서 이 네. 책의 제목과 네. 이 네네. 표지만을 딱 보고 받은 인상이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뭐예요? 그 인상은 식상한 얘기겠지. 그죠? 예. 네. 아. 그래요. 예를 들어 요즘 뭐 뉴스에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이런 얘기들 네, 많이 네, 나오잖아요. 네. 근데 보통 뭐 그러면 그럼 뭐 원격 진료 같은 게 활성화될 것이고 네, 네, 재택근무가 많아질 것이고 뭐 교육은 온라인 화상 교육이 될 것이고 이런 너무 뻔한 그렇죠. 예상들의 기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책에도 그런 내용이 담겨 있겠지. 그런 자, 내용이 그렇죠. 담겨 딱히 흥미로울 있습니다. 것 같지 않다라는 그렇죠. 느낌이 저한테 있었어요. 거꾸로 접근을 하면 이 책은 지금 말씀하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그런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됐을 때의 우리 일상을 얘기하고 두 번째 측면으로 비즈니스에서 재택근무, 뭐 주주총회 전자투표, 학교 수업, 드라이브스루 이런 맞아요. 얘기를 하고 공동체에서는 그들만의 리그라든가 그다음에 느슨한 연대, 초연결 사회 이런 얘기들을 해요. 네, 네. 그런데 그걸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고 이미 벌어진 현상이야. 그렇죠. 왜? 라고 접근을 하는 게 좀 다르고 그게 왜 벌어지는가? 왜일까? 근데 그걸 면면이 통하는 게 아까 맨 처음에 얘기한 사람들은 컨택트 하기 위해서고 맞아요.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났었어 그전엔 이렇게 네네. 쭉 접근을 하고 데이터가 있어요. 무슨 데이터? 그걸 설명하는 네, 데이터. 설명하는 데이터. 그 아까 그 우리 왕언니 얘기하신 거에 이어서 사실 이 책이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에도 이미 언컨택트는 사회의 많은 그렇죠. 트렌드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미 많은 정보들 좀 많이 수집을 해놓은 상태. 이미 디지털 예, 경제가 그 바뀐 지 오래됐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런 그런 비대면 환경은 점차 늘어나는 그럼요. 상태였죠. 그렇죠.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급속도로 좀 이게 빈도가 약간 나간 건 탄력을 받은 있는데 거죠. 여기에서 네. 표현을 그래서 트리거
네, 맞아요. 아, 트리거라는 티핑 표현이 포인트. 나오죠. 빵. 라고 얘기를 해요. 빵. 네. 빵 먹고 싶다. 절레, 나왔네. 우리 절레. 다음번부터는 먹을 거 싸다 놓고 하자.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뭐 비대면 비접촉이 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뭐 앞서 이 책이 빨리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모든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을 대표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 자리가 좋은 되게- 거다 진짜. 되게 이 어이없다. 자리가 좋은 거야. 그걸 보면 저는 사실 이 언컨택트 시대라고 해서 지금 다들 뭐 마스크를 쓰고 다녀서 불편하고 한 건 있겠지만 실은 젊은 세대들은 사실 불편한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미 저희는 비접촉 비대면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굳이 뭐 이 시대에서 뭐 유난히 불편한 게 있다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 정도? 사실 그 정도의 불편함인 거지. 뭐 이게 뭐 비대면 비접촉이 부정적? 글쎄 네.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으면서 마치 되게 새롭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 아는 내용을 또 읽는 거라서 책이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더라고요. 사실 네.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이게 세 번째 책이잖아요. 그쵸. 그 중에 가장 읽기가 좋았어요. 맞아요. 근데 다 아는 맞아요. 내용을 다시 읽으면 재미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근데 재밌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례 같은 것들이 음. 조금 약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례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야. 네. 이게 맞아요. 쭉 단편적으로 어디 기사에 재택근무 이대로 좋은가, 그쵸. 학교 수업 정상화 언제 될 것인가 이렇게 그렇죠. 따로따로 된 게 아니라 맥락을 쭉 카테고라이징이 굉장히 그렇죠. 잘 돼 있어서 그러면 안 읽은 사람한테 어, 여기서 뭐 데이터나 사례를 들어서 언컨택트 시대에 달라지는 모습 이런 걸 보여줬다고 하셨잖아요. 저 좀 소개 좀 재미있는 해주세요. 거 있었어요. 제가 하나 아이. 할게요. 지금 거의 대부분 나라에서 그 웬만한 경기들, 스포츠 경기들을 다 안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다 군중들이 네. 모이면 관중들이 모이면 위험하니까. 네. 스페인도 프로축구 리그가 지금 막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 실험을 해본 건가요? 그 프로 리그에서 네. 피파라는 스포츠 게임을 가지고 네. 거기 있는 캐릭터로 대리 게임을 쳤는데 거기에 동접이 6만 명이 몰린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e스포츠를 한 거군요. 예, 그렇죠. e스포츠를 한 건데 그 다음에는 전체 리그 있잖아요. 리그의 20개 팀 중에서 18개 팀이 직접 참여를 해서 실제 선수들이 자기 캐릭터를 운영을 한 거예요. 게임을. 진짜. 했어. 진짜로. 그래서 대리 게임을 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메시도 나가서 만약에 메시가 있다면 스포츠 리그에 그 어. 스페인 리그에 메시가 자기 메시 캐릭터를 갖고 경기를 하는 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영역에서 지금 게임하고 결합이 돼서 그렇죠. 온라인하러 가는 그런 한 단면을 좀 보여준 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아니, 최 작가님은 어떤 부분 좀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이 책이 음. 구성을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구성 일단, 작가 출신이다. 그렇지, 그러네. 이게 사실 일상에서의 언컨택트 얘기로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얘기가 코로나와 모텔에 관한 얘기예요. 아 역시. 사람에게 굉장히 또 이렇게 흥미를 주는 역시.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도 그 챕터는 밑줄 그으면서 봤더라고. 그럼요. 근데 이게 참 예. 사람이 뭐 연애라는 게 이제 음. 사실 생각해 보면 가장 이 언컨택트 시대에 가장 불가능한 지점이 아닌가 그런 네네. 얘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 나오는 데이터 아까 데이터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네네. 가장 주요하게 나오는 데이터 중에 하나가 코로나와 모텔을 동시에 검색했다는 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 불안한 시기에도 어떻게 한번 이거 이상하다. 어떻게 하면 한번 해보라고? 실수했네. 이거 내 편집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100% 나간다고 봅니다. 참 그래서 어쨌든 가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네. 의지가 확고했다라는 증거들이 여기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야놀자를 검색한 내용도 굉장히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뭐 어쨌든 제가 이 내용은 끝에 그 여기서 얘기하는 것 중에 1993년에 나온 영화 데몰리션맨에 대한 데몰리션맨. 그 네. 예시가 나오더라고요. 그 맞아요. 시기는 2032년이고 SF 영화다 보니까 여기 나오는 이게 실제가 아니라 가상으로 성관계를 하는 그런 네, 약간 네, 이제 시대가 됐다고 하는 VR로. 그러니까요. 그게 증강현실로 모든 이 시대는 터치, 그러니까 사람과의 접촉을 못하게 하는 시대가 네. 되어서 그래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도 지금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혹은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거를 연장선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20년대, 30년대에 그 플라토닉
팬데믹 러브를 실행하신 네네네. 그런 철학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기 사르트르. 네, 사르트르와 뭐 버나드 쇼 뭐 이런 분들의 네. 얘기가 나오는데 참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시대 지금 많이 뭐 결혼을 하는 혼인율과 출산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연애를 안 하는 뭐 그런 젊은 세대들도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언컨택트 시대가 더 지나가면서 앞으로의 사랑, 연애는 어떻게 더 진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인간이 그 직접 만나서 사랑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대안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갖게 되는 맞아요. 고정관념일 수도 있을 것 그럼,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대로 그게 IT 기술로 네네. 홀로그램, 그러니까 가상현실, 네네. 증강현실, 혼합현실 점점점 더 진화가 돼서 뭐 실제와 같이 같아지면 그렇죠. 섹스를 비롯해서 이런 신체 접촉이 네네. 사람이 감정과 감정을 전달하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기술로 가능하다면 굳이 안 해도 감정과 감정을 전달할 수 있으면 뭐 거기서 오는 쾌감 같은 거를 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럼 그렇죠. 아니 심숙희 선배님 가면만 벗었죠. 심숙희 선배님 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뭐 퀴즈로 낼랬더니 모르는 아저씨인데 혼란하다. 모르는 아저씨 줄 알았는데 선배가 있는. 이런 제가 이슈에 되게 적극적이죠. 많이 답답하네요. 이거 그러니까, 가면이. 벗어. 우리가 이 신체 접촉, 사랑 같은 부분, 연인과의 뭐 어떤 그런 관계 같은 것도 비접촉으로 바뀔 것인가 네. 앞으로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네네. 우리가 극단적으로 100% 바뀔 거예요가 아니라 네네. 그쪽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언컨택트적인 이런 관계들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도 네. 취향의 문제 아닌가 이건 그냥 테이스트의 문제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어느 정도 우리의 상상의 범위 안에 충분히 들어온 것 그럼요.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은 영화나 컨텐츠들에서도 다뤄지고 있잖아요. 허라는 영화도 아까 뭐 여기 대본에서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했지만 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더 나아간 상상이잖아요. 소프트웨어랑 그렇죠. 사랑하는 거니까 맞아요, OS랑. 그렇죠. 왜냐면 VR은 어쨌든 간에 인간의 형체를 띈 그렇죠. 그게 보이는 건데 이건 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니까요. 브루스 윌리스가 나온 영화 중에 제 제목은 생각이 안 나는데 진짜 사람은 그냥 집에 소파에 앉아 있고 모든 거는 어떤 나를 복제한 어떠한 아바타 다른 같은. 아바타가 예. 실제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본 것 같은데 어디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고 실제 컨택트는 안 한 거지. 그거는 가짜들끼리 컨택을 한 거지. 그러네. 부스터라는 소설이 있는데 부스터라는 소설도 거의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연결된 네트워크상에서 아바타들이 모든 경제생활 같은 걸 다 하고 실제 인간은 거의 움직이는 일이 없거든요. 뭐 그 유사한 그런 상상들은 이제 많이들 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세컨드 라이프 이런 게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그쵸. 세라. 그런 것들은 보면 기억나죠? 현존하는 나는 진짜? 있고 가상의 어떤 세계에서 뭐 했는데 사람들을 만나고 맞아요. 뭐 이렇게 맞아요. 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 이 언컨택트 시대에는 가상의 만남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의 만남을 디지털로 하는 그래, 거잖아요. 그래. 이게 상황이 완전 바뀌는 상황인 거네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아직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맺어주기를 맺어주길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합디다. 네. 예. 모르는 아저씨 네. 술 드시고 오셨나봐요. 너무 재밌다. 재밌어요? 다행입니다. 재밌다. 오늘 책이 근데 조금 재밌어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요. 이게 제 패친의 글 하나가 이제 네네. 올라온 게 그게 있어요. 제가 어떤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보니 패치는 친구가 아니더라. 이거 되게 그쵸. 중요한 아젠다 중에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직접 아는 사람 위주로만 패치를 맺는다? 이렇게 만나서 이게 페이북상에서 하고 그다음에 잘 모르는 사람 글에는 심지어 좋아요 누르기도 조심스러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느슨한 연대, 이웃의 부활 뭐 이런 부분을 보면 그 얘기가 또 아니에요. 뭐냐 하면 이런 그 SNS 상에서 내 일상을 올리고 그게 네네. 물론 굉장히 아이디얼하게 이렇게 나를 조작하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런 관계들이 늘 가족처럼 나를 엄마처럼 잔소리하거나
뭐 이런 막 쪼이는 그게 아니라 필요할 땐 내가 나서고 내가 외로울 땐 왔다가 필요 없으면 난 잠수 타도 되고 이런 관계가 본인들한테 편안함을 준다는 측면에서 그게 친구가 아닌 게 아니라 친구의 정의가 약간 바뀌는 거 아닐까. 예전에는 맞아요. 직접 스킨십도 하고 만나고 울고 웃고 되게 많은 감정과 시간을 소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게 이제 힘들어지고 피곤해지니 네. 그걸 덜 소모할 수 있는 관계가 친구라고 정의되는 세대로 이렇게 좀 변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관점으로 좀 봐졌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둘 중에 우리 좋아하잖아. 극단으로 고른다면 좋아요. 자 어느 거 이 SNS 상에서 만난 이런 친구들이 네네. 진짜 친구다 아니다. 일단 아닌데 아니다? 근데 미련이 있구나. 미련이 있어요. 아니다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아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네. 드는 거지.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제일 예. 제일 나이 많은 우리 아저씨. 저는 아니다. 아니다. 저는 사실 응.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친구가 없어서 이게 뭐 헐. 본인이 생각한 친구가 뭐예요? 상상 속의 유니콘. 소주를 한 잔 따라야 될 것 같아. 저 자신의 못난 면을 드러낼 보여줄 수 수 있는 있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을 잘 응. 없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이게 개인적인 좀 이게 그렇죠. 푸념 그렇죠. 내지는 뭘 하면 그러니까 한동안은 제가 페북에 뭐가 됐든 제 그 뭐 막 끄적끄적 뭐 하루에 몇 개 올릴 때도 있고 밥 먹었다 뭐 참 네, 어디 여러 놀러 갔다 가지 막 일상을. 뭐 때로는 어떤 뭐 주저리 쓰기도 하고 했는데 최근 한 두어 달간은 정말 띄엄띄엄 썼어요. 말이 안 써져. 내 컨디션이 별로였거든. 지금 이제 네네. 모르는 아저씨 얘기처럼 내가 정제되지 않고 내가 네. 좀 힘이 들고 내가 다운되어 있는 모습들을 굳이 올려서 보여줄게.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거. 거기에 힘내세요, 화이팅, 다 잘하고 계세요, 언니 화이팅을 보는 것도 딱히 의미가 없는 네. 느낌이. 또 어떤 분은 그런 것만을 되게 좋아해서 계속 그렇죠. 온라인에서 보면은 세상 힘들고 우울하고 응. 처져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막상 만나면 음. 겁내 말고. 아, 그래? 그래?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온라인을 활용하는 네. 자신의 캐릭터를 설정하는 사람의 그렇지. 차이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에서는 음. 좀 유쾌하고 뭔가 좀 웃긴 사람처럼 만들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안 그래. 실패. 자기는 실제로 본 게 훨씬 명랑하고 아 그런 그래요? 인물도 준수하고. 여러분 저 좀 봐주세요. 네. 나 여기서 오늘 수다 컨셉이랑 떠는 되게 거야. 안 맞아. 자꾸 얼굴 들이미시고 막. 근데 네네네. 저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그것도 근데 내 생각을 바꾸면 요렇게 읽구나. 제가 되게 팔랑귀거든요. 그래서 하고 나서 든 생각이 그것도 친구일 수 있겠구나. 가상이다, 가식이다, 꿈이었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관계. 이게 예를 들어 아파트에 여기도 나오지만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거에서 옛날처럼 이웃사촌 옆집에서 싸워 애 잡어 뭐 이걸 알 수 있는 이웃사촌이 아니라 그냥 커뮤니티에서 피트니스 하면서 만나서 어머 안녕하세요 요즘 건강 어떠세요 어디 갈래요?도 했다가 내가 힘들면 집에 처박혀서 안 나갔다가 그래도 외로우면 동네 아줌마들 연락해서 만나고 이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아까 감정의 소비를 과잉으로 안 해도 되는 그렇죠. 관계라고 고관여가 하면 되지 않으면 그런 앞으로의 관계가 그런 것조차도 네네. 친구일 수 있겠구나. 그게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드는 게 우리가 약간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낯선 사람하고 둘이 만나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말이 끊길까봐 두렵잖아요. 어떻게든 말을 이어나가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의 과의 잠깐의 정적을 참을 수 없고 내가 딴짓을 할 수 없고 이 사람한테 집중해야 돼 그렇잖아요. 근데 친한 친구랑 만나면 같이 안 있는데 나는 스마트폰을 봐도 되고 뭐 혼자 딴 생각을 그래. 하면서 뭐 정적이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게 편한 관계. 맞아. 오히려 느슨한 관계가 더 친한 친구라고 느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이게 그
명절 때 친척들을 만났는데 네, 하는 네, 이야기가 너 언제 결혼하니? 돈은 잘 버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너 그렇게 해서 되겠니가? 네네네. 진심의 걱정이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그냥 던지는 뭐, 말이 예. 그게 못 할 말이 견뎌 없어서. 못 견뎌 하는 세대란 말이에요, 지금이. 그쵸, 그쵸. 그렇다면 그게 가족이라고 이름 지어지는 쪽에서 어떤 관계의 폭력성이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게 아닌 관계들이 네네. 더 리얼할 수 있고 더 사실은 의미 있는 관계일 수도 있거든. 근데 글로 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의 개인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는 그때그때 가장 자주 만나는 친구들이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어떤 그런 가상 공간에서 나랑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들이 어쩌면 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왜 한숨을 쉬어? 생각 좀 모르겠어요. 갑자기 저도 친구가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 한 게 요즘 하는 일이 제가 네네. 빌라건 아파트건 이런 주거 공간 건축 이런 쪽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요즘 딱 두 가지가 크게 이슈예요. 하나는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올 들어서 코로나 이후에 만났을 때 하나 더 추가된 게 네네. 공기질에 대한 안전, 아, 환경의 그치, 그치. 안전 부분이에요. 이게 그래서 되게 상당히 결합되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이 여기에 지금 있구나. 여기도 에어컨이 있고 네, 공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네. 거기서 더 떠나서 지금 요즘 호텔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슈 나오면 문 닫고 막 해야 그렇죠. 되고 오는 사람 없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식들이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니까 그게 공용 네. 공간의 위험성인 거죠. 그러네. 로비나 그쵸 그쵸. 뭐 이런 공중 쪽에서 화장실이나 마주치는 공용, 그쵸. 데 대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들을 좀 갖고 오세요.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을 네네. 뭔가 채워줄 수 있는 그것도 분명히 음. 트렌드이기 때문에 있다라는 와, 생각이 들고 언택트 하다 보니 음. 공기도 언택트 하려는 거예요, 서로? 아, 그쵸. 네. 왜냐면 그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통로가 될 수 네.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위험 사회에서 조직이나 공동체를 음. 보호하려면은 정부가 되게 많은 부분에서 사생활 침해 논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을 할 거냐. 예.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음. 우리는 이제 잘했다라고 자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서구 사회에서는 비판을 많이 하죠, 우리를. 그러니까 물론 서구 사회에서도 한국이 잘했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자기들이 저 방식을 그대로 쓰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훨씬 더 강한 네, 욕구가 그쵸.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한 것처럼 뭐 확진자라고 하더라도 그의 동선을 추적하고 네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정부가 보고 이런 그쵸. 거는 그들은 이건 우리는 못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사실 이번에 저는 궁금했던 거는 예를 들어서 확진자가 나와서 동선이 파악이 됐어요. 근데 외부에 밝힐 때 굳이 그걸 시간대별로 그렇게 공개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긴 해요. 그래야 왜냐면 거기에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이 검사하러 가니까. 그걸 다 따르지 않고도 그 지역에서 확진자가 방문한 그런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구역만 리스트로 보여줘도 되지 않을까요? 누가 갔는지 몰라도. 그러면 거꾸로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구역에 있는 모든 가게들이 우리 집이 아닌데 왜 퉁쳐서 우리 동네를 그런 해? 게 돼서 나 죽이려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네네네. 이 제도는 방역에 더 중점을 그쵸, 둔 맞아요. 관점이에요. 그럼요. 네. 이 개인정보의 침해는 사실 음.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법으로 만든 거니까 사회가 용인해 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침해가 없다고는 전혀 할 수 없지. 예를 들어 그쵸. 이태원 그 클럽을 보면 음. 그 사람들은 자신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정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저는 성적 그래, 정체성이라는 건. 아우팅을 맞아요. 그 강제로 그게 아우팅 강제로예요.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게 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라는 거지. 결과적으로 성소수자 때문에 혐오 문제로 번질 그러니까. 수가 있어 버리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강제로 물론 방역이 중요하긴 하죠. 이게 너무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게. 어디서 우리가 네. 선을 잡을 것이냐. 그러게요. 사회적 합의를 그게 하는 굉장히 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근데 거죠. 우리는 지금은 사회적 합의 없이 방향이 잡혀버렸잖아요. 우선은 아니 법을 만들었다는 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의가 볼 있다고 수 볼 있죠. 수 있는 네. 건가요? 근데 이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시기가 지나서 우리나라 이제 이런 거에 맞들인 중국 정부, 네네. 우리나라 이런 데들이 이게 지났어. 그래도 그쵸. 지금 각종 IT 기술이 발달을 해서 갖고 있는 그런 정보를 이렇게 통제하고 싶은 욕구를 참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은 이제 코로나는 조금 음. 낯선 병이고 새로운 병이에요. 근데 정부가 이제 지금 정부보다 좀 더
오른쪽에 있는 그쵸. 정부가 만약에 들어선다고 해. 그럼 화상으로 A형 운동할 수도 인플루엔자가 이번에 올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한번 막아보자. 정부 차원에서 그래. 그런 목표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게 선임 기준이라는 게 딱 잘라서 있는 그럼. 건 아니니까. 코로나와 메르스, 사스 점점 이게 갈 수 있잖아요. 뭐 조류독감 뭐 이렇게 그쵸, 갈 수 그쵸.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약한 병에도 음. 감기에도 나중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심지어는 그런 병을 빙자해서 그렇죠. 필요한 네. 차단과 맞아요. 통제의 툴로 쓸 수 있는 거죠. 특히나 사상. 아니 그게 반정부.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맞아요. 내용인 맞아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런 것도 했었거든요. 집에 뭐 냉장고 있는 사람, 뭐 TV 있는 사람 손들어. 그렇죠. 네. 그런 걸 물어보는 시대였어요? 했었어요. 뭐 자가인 사람 뭐 그거 손들어. 안 물어보는 시대였어요? 물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로? 이걸 왜 물어봐? 냉장고 있는지 그러니까 왜 이제 물어봐요? 가정 우리 다 환경이라던가 물어봤어. 이런 거를 체크를 하는 거니까 전 되게 야만의 시대였다고 생각을 해요. 얘네 그럼. 사생활이 없고 집단 안에 되게 매몰된 거기서 이제 조금 개인이라는 것에 대한 가치 그리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그런 것을 존중하는 시대로 왔는데 이게 너무 이 중요한 사태가 터져버리니까 다시 그를 회귀하는 어떤 그런 발단이 될 수도 그게 있지 숙제인 것 않을까. 같아요. 그렇지 우리 하는 대화가 생각이 이제 약간 들거든요.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예. 많다 이런 방향으로 왔는데 음. 근데 반대로 네네. 그걸 막지 않으면 그럼 공공이 건강하지 있어. 않은 노인들 또 뭐 맞아요. 그쵸. 아픈 사람들 장애인들 빈곤층들 사회적 그런 사람들이 죽는 거거든. 그럼.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은 안 죽어. 맞아요. 건강한 사람들이 옮아 와서 음. 가난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병이라고도 그러니까 얘기를 그런 하니까. 걸 막기 위해서 개인정보 침해를 감수하고 그걸 막아야 된다라는 관점도 있을 수 있죠. 그럼요. 여기에 그런 어려워. 이야기들이 나와. 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언젠가부터 네네. 사생활이라는 단어 뒤에는 치매가 붙어. 그쵸. 그쵸. 그런데 음. 그래서 사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프라이버시의 음, 이걸로 네네네. 바뀌었다. 뭐냐면 우리의 정보는 구글이 제일 많이 써요. 아 그렇죠. 그죠? 근데 그걸 우리가 동의했잖아. 이제 프라이버시라는 거는 개인 생활하고 개인 사생활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로 그거는 취사 선택. 이란 네. 측면에서 프라이버시로 좀 다뤄져야 될 것이고 개인의 정보도 그래서 이제 돈을 내라고 걔들한테 그렇죠. 요청을 네. 하든가 이런 얘기들 나오는 게 그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사생활 이퀄 붙어서 침해 음. 지켜져야 하는 것 네네. 이건 내 권리에서 이제는 조금 세상이 그거 뭐 내가 취할 게 있으면 뭐 이렇게 아까 공공의 이익이 됐든 아니면 그게 나한테 큐레이션으로 돌아와서 내가 구글한테 승낙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쵸, 내가 뭐 그렇게 포기하건 이런 것들이 개인의 선택으로 좀 더 많은 그런 부분으로 선택지가 간다. 놓이는 세상이 되지 않나. 그리고 선택지가 이제 근데 그 선택지라는 거 진짜 내가 선택하는 선택지가 아닌 것 같아요. 광고를 이제는. 볼까 말까는 선택지일 수 있는데 음. 코로나의 동선을 공개할지 말지는 선택지가 될 수 그러니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아주 치명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야 된다거나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이건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은 공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저는 사실 신천지 때도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 똑같은 얘기야. 맞아요. 예, 신천지가 우리가 그 종교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로 마치 어. 그 종교의 응. 사람들과 그 종교단체 정보를 막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응. 다들 이제 사회적으로 동의했잖아요, 그래, 대체로. 그래.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성소수자로 옮겨오니까 이거는 조금 그렇게 볼 게 왜냐면, 아니네라는 생각도 드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 이게 네. 훨씬 더 PC한 부분이거든 네. 성소수자는. 근데 그러니까 신천지는 이거는 좀 그런 근데 느낌이 있는 거죠. 신천지든 이 성소수자 문제든 똑같은 문제라는 네, 거죠. 사람들이 공개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응. 강제로 공개된다는 점에서는. 네. 그냥 시각이 사회적으로 많이 선진화는 좀 그렇고 약간 발전 좀 깨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네네. 정보든지 받아들이는 영역에 대해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라는 좀 그런 게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사람의 생각들이 조금 바뀌지 않을까요? 이 책만이 아니라 이 세대에서 우리 시대에서 과제로 하나 이제 네네. 남겨둘 것들 몇 가지가 이거가 끝나면 나올 텐데 그 하나가 이런 개인의 정보나 네네.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 언컨택트 시대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사회적 함의를 끌어낼 것인가가 하나의 과제다. 네. 진짜 근데 어려운 사실- 과제야. 근데. 사실 진짜 너무 언컨택트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N번방 사건에서도 그걸 잡기 위해서 어쨌든 메신저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는 사찰에 방안에 대한 대한 얘기가.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뭐 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와 또 그것도. 그 예를 드니까 음. 사람이 또 극단으로 치닫게 되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진짜 같은 그러니까. 사안인데 네네. 어떻게 그러게요. 보면 어쨌든 같은 상황인 것 줄기가 같거든요. 같지만 예.
내 대하는 게. 취향에 따라서 그럼요. 굉장히 네네. 달라진다. 왜냐면 그 사람마다 사람들이 가치 판단에서 기준이 더 위에 다르니까. 두는 것들이 있으니까. 음. 근데 맥락은 같거든요, 음. 사실은. 선택해야 될 어느 지점이 음. A나 B는 아니라는 거죠. 중간 그래, 어딘가야. 그래서 이게 아까도 그 얘기를 하려는데 내가 아까 농담처럼 네 아니요 중에 고르시오가 아니라 네네. 지금의 세상은 적어도 이제는 1번에서 10번까지의 척도 중에 고르시오 수준까지는 왔다. 맞아. 가야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스프레드로 점점 맞아요. 퍼지는 그걸 용납하는 그전에는 우리는 흑백이 아니면 회색이라고 했어. 그게 아니라 맞네. 그래서 제가 회색 항상 분자는 회색 분자였는데. 그게 되게 안 좋은 거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나는 중도라는 표현을 쓴다든가 나는 생각 중이야. 라면 좀 있어 네네네. 보이고 근데 그럴 수 있거든. 우린 1번에서 10번 척도 중에 5번일 수 있어. 그게 나쁘지 않아. 네네. 뭐 그러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극단이 아니라 굉장히 이 수준 면으로 좀 봐야 하는 점이 아니라 그래도 점점 가면 면으로 좀 넓어지는 그렇게 봐야 저는 되는 거 아닌가? 여기서 근데 아까 우리가 법으로 정의했기 때문에 합의가 된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부분에서. 근데 그럼 그 법을 우리가 5에서 정할지 6에서 정할지 4에서 정할지 7에서 정할지는 정말 세심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문제인 그렇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합의가 돼서 법으로 만들어졌겠지만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네. 현실에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이제 네네.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만든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네네. 우리의 대의 기구에서 그거에서 토론해서 법을 네네. 만들었으니까 아니, 조금 더 그 토론이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니까 네. 데이라고 하더라도 더 충분한 뭐 공청회든 뭐든 세미나든 뭐든 조금 더 얘기가 많이 했겠죠. 당연히 몰랐- 했는데 몰랐지만- 몰랐던 거지. 공청회 안 하고 요새 법 만드는 거 없어. 너무 금방금방 넘어가는 것 같아. 법 만들려면 공청회도 하고 정해진 네.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죠. 어렵다. 많이 처음부터 어렵네요. 끝까지 혼란해. 처음에는 가면 때문에 올라내고. 지금 너무 어려워졌어. 근데 우리가 오늘 주제가 이 언컨택트인데 지금 네. 개인정보 보호 이런 그거에 다 언컨택트는 되게 나오는 중요한 이야기로- 언컨택트 시대에는 예. 개인정보가 좀 더 보호되나요? 아니면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더 저는 더 안 안 보호되나요? 보호된다고. 여기서 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언컨택트 시대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정보의 교류가 없어져요. 덜하죠. 그런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디지털로는 모든 걸 다 내주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안전해 보이는 느낌을 갖고 가는데 네. 그거를 보장받기 위한 그 IT 기술에는 내 걸 다 내주고 그렇죠. 다 있어서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게 그 얘기가 나와요. 언컨택트 시대에 정말 과연 우리의 정보는 안전한 것인가? 그저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이건 막을 수 없잖아요. 디지털화 되는 거는 막을 수 없고 그럼요. 내 데이터가 활용되는 것 자체는 막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내 데이터를 가져간 뭐 정부든 그들과 뭐 기업이든. 기업이든 그들에 대한 우리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맞아요. 있어야 되고. 맞네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어느 정도까지 쓸 것이냐 때로는 내가 하는 여기 디지털 워킹 노동이라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내놓으라고 한다든가 네네. 여러 가지를 좀 해야 되는 것도 그래서 이 트렌드나 이걸 보면서는 맞아요. 그쪽에 대한 준비나 그 움직임을 분명히 봐야 한다라는 게 하나 있고 요새 다 나오고 있는 맞아요. 얘기들이잖아요. 뭐 마이데이터도 응. 그 중에 하나인 걸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뭐 이제 근데 다 이제 시작된 논의들이니까. 또 하나 예? 여기서 나온 것 중에 그래서 또 시작된 논의가 이런 디지털은 필수적으로 이 기기에 의존을 하고 기술에 의존을 하다 보니 이게 소외라고 얘기하는 디지털 디바이드 그쵸. 네, 그렇죠. 부분이 분명히 생긴다는 거죠. 그게 맞아요. 나이가 든 노인층일 수도 있고 정보 이런 교육을 못 받는 취약층일 수도 있고 그거 역시 이제 우리가 마무리할 될 시간이니까 이 책을 읽고 쭉 하는 건 우리가 네. 해야 하는 일들이나 이런 과제를 뽑아내는 것 또는 문제 인식을 그렇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음. 드는데 지금 그런 디바이드 소외되는 네네. 층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음. 어떻게 우리는 바라보고 네네. 어떤 막을 수는 없어. 이 지난번에 한 3년 전, 2년 전쯤에 서울역에 명절 표를 끊는데 젊은 사람들은 다 인터넷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이렇게 하고 네. 내 노인들이 새벽부터 와서 서 있었다. 이게 맞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라고 한들 이걸 막을 수는 없거든.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끌어안고 갈 것이며 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그것도 네, 사회적으로 그렇죠. 함의를 맞아요. 갖고 이렇게 준비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된다라는 저는 그 문제를 기술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뭐 기술화되는 거를 디지털화되는 걸 막을 수는 없고 그렇지. 그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푸는 건 기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요즘 노인들은 베스킨라빈스 가서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어요. 키오스크가 라고 너무 하죠. 어려워서. 하죠. 그러면 그 키오스크 앞에서 매장에 그 알바한테 주문하는 것과 똑같은 경험으로 키오스크 앞에서 주문할 수 있는 그렇죠.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게 하는 게좀 예, 그렇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 음성인식과 우리를 위한 UX 설계 이런 응. 것들이 또 떠오를 수도 있겠네요. 실버 산업이 크고 있어요. 그 예를 들어 패션몰도 실버 전용 패션몰 이런 예. 게 뜬다고. 언컨택트라는 이게 젊은 사람들 같지만 전체 트렌드이기 때문에 여기를 관통하는 네네. 그 무엇인가가 다 있다라는 생각을 음. 해요. 맞아요. 이 욕구와 젊은 이런 사람들은 다 집에 있고 나이 든 사람들은 밖에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실버 이쪽에 컨텐츠 이쪽에 아니 실버 산업 저분 그래서 그냥 기회는 왼손잡인가 봐요. 컨텐츠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컨텐츠 컨텐츠. 왜냐면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언컨텐트 시대가 되면 그 커뮤니케이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끼리 계속 만나서 경로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뭐 콘텐츠를 보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유튜브를 성장시킨 거는 50대 이상이란 맞아. 말이죠. 그것처럼 콘텐츠를 소비가 엄청 많아요. 근데 맞아. 소비할 콘텐츠가 없으니까 유튜브에 자극적인 영상에만 매몰되어 있는 분들이 많지 않나. TV 조선 보는 거 아니야 그분들? TV조선도 이제 그는 TV라는 TV 조선에 있는 개인화되지 거를 않은 클립으로 보잖아요, 그 유튜브에서. 디바이스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60대신데 제가 넷플릭스 결제해드렸더니 음. 하루 종일 넷플릭스 보세요. 진짜 넷플릭스 아. 소비도 아, 엄청 결국에- 많이 늘어나시고 결국은 넷플릭스가 다 먹는 시장인가? 안 되나? 저희 아버지는 IPTV 다시 보기. 맞아요. 진짜. 근데 우리가 시간이 꽤 지났어요. 맞아요. 오늘 그러면 마무리할까요? 해야 될 것 같아. 그럴까요? 저는 마지막 질문. 이제 아, 아까 네, 처음에 좋아요. 네. 처음에 했던 질문에 네, 네. 이제 저는 책을 안 읽은 사람이니까 네. 이 청취자들도 음.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 네, 많을 네. 테니까 네. 그래서 이 책이 얘기하고 싶은 건 네. 아까 처음에 나왔다가 답을 못했잖아요. 이 책이 얘기하고 싶은 게 간단히 뭐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책에서 네. 저자가 딱 프롤로그에 쓰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책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고민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그래서 현상을 많이 보여줘. 근데 이런 분석서를 읽는 이유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런 변화의 흐름과 속도를 파악하고 뭐 자신의 삶과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하면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이걸 통해서 기회를 만들고 미래를 바꾸는 건 독자 여러분 몫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현상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관통하는 주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안과 편리라는 컨택트를 인간은 욕망을 하고 그게 지금 안전성이 이렇게 조금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이러면서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직접 만나지 않나도 되는 언컨택트로 환경을 제공하니까 바뀌는 과정이다라는 걸로 흐름을 갖고 보니 파편적인 흐름이 아니라 물론 그걸 AI로도 보고 여러 가지로 봤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사업 기회를 찾는데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면서 이- 읽었어요. 트렌드 분석서의 원래 가장 큰 네. 좋은 점은 사업 기회를 찾아라 하니까. 그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쵸? 읽었어요. 저는 그냥 한 줄 평 응. 얘기로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더 그 얘기 그게 네. 한 줄 평인 아. 것도 같아. 전 한 줄 평은 저는 그냥 좀 다른 맥락인데 이 책이요. 소제목 한번 쭉 훑어봐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맞아요. 소제목이 맞아. 제일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제목을 잘 짓는구나. 아, 제목을 잘 짓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네. 저는 사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이- 불안감이 성욕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읽고 것들. 싶다. 그쵸. 또 뭐야? 이것만 왜 좀 독일 읽어주세요. 내무장관은 메르켈 총리 악수를 거절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드라이브 스루의 진화, 진료소에서 장례식까지 이런 이분 것들. 우리 회사 영입해서 좀 제목만 제목부터 편집 기자로 좀 써야 되겠는데. 이게 사실 전 초반에 읽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냥 현상이 많은데 이걸 참 읽고 싶게 제목을 맞아요. 이게 잘 짓는구나. 제목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를 또 한 번 느끼게 네, 되는. 느끼게 해준 책이다. 저는 콘텐츠 만든 사람이니까 그 제목 어떻게 이렇게 잘 짓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망본 거고. 맞아요. 우리 최 회장님. 작가님은 저는 사실 지금
굉장히 저희 대화가 되게 혼란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너무 깊은 얘기까지 갔다 왔는데 사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그렇게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현상을 많이 읽었고 재밌다 정도로 마무리했는데 네네. 그냥 저는 이걸 보면서 그냥 원컨택트 시대에 우리가 공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보는 책이다. 네. 그냥 공존 시대 이제 원컨택트 시대에서 공존 시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걸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가장 결론을 잘 야, 정리해 이거 줬네. 제 멋있잖아. 아, 왜 이렇게 제가 이거 멋있어? 생각하느라 그동안 말을 못했네. 멋있다. 여기서 돈 벌 생각하고 있는데 공존 이런 얘기 야, 하니까. 나는 좋은 제목의 교본 이렇게 대표님이 직원 잘 뒀네. 그랬는데 너무 멋있는 얘기를 해줬어. 아니, 생각이 저 이제 고민하지 않고 책을 읽어서 아, 전 책만 읽었는데 두 분 많은 아니 생각하셨네요. 그 정말. 최 작가님 하는 말 네네. 들으니까 무슨 책인지 알겠네. 에이, 오늘의 멋있어, 승자네. 멋있어. 오늘의 승자. 자, 우리 다음 주 책 예고하고 끝낼까요? 다음 다음 주에 달. 아니, 예고하지 다음 달. 마. 예고하지 또 마. 바뀔 수 바뀔 수 있으니까. 있잖아. 여러분, 다음 달엔 아마도 그 책이겠지만 어떤 책으로든 다시 찾아뵙는 걸로 하고 오늘 우리 즐거웠나요? 네, 아유 저는 즐거우셨나요? 너무 즐거웠는데 네, 즐거웠습니다. 네, 편집을 다행입니다. 많이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결론적으로는 책을 안 읽어도 되는 수다야. 그러네요. 그 우리가. 다음 주부터 대충 읽어야겠어요. 읽어줘. 아니 마지막에 제일 잘 공존 읽었던 이런 걸. 걸 난 너무 끄집어내야죠. 멋있었어. 아이, 핵심 그렇게 키워드 발레 작가가 아니야. 그러네요. 네, 아이,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기계처럼 대답한다. 네, 오늘도 덕분에 즐겁게 책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고마웠고요.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다음 책을 들고 또 한번 만나는 걸로 하시죠. 자,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왜 덩실덩실이야 자기는? 아니 카메라가 있는데 아무도 아, 인식하지 진짜? 않아. 자, 끝.